안녕하십니까. 더 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오는 1월 18일이 되면 전라북도는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게 됩니다. 특례 반영을 통해서 전북이 잘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죠. 지난해 전북은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계획을 밝힌 만큼 농생명 특화산업과 푸드테크 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유망기업들의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 또 지역 혁신 사업 RIS를 통한 맞춤형 인재 양성도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더 놓고 말합시다는 전북의 성장 동력, 농생명 식품 산업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식품시장에서 전북의 농생명 식품 기업들의 점유율을 높이고요. 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아갈 방향은 어느 길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의 농생명 식품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기후변화나 농축산물 전염병 확산이 매년 위기감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지 않나 싶은데요. 다른 지자체들도 다 농사짓고 특산물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전북만의 특색을 만들고 관련 기업들에게 맞춤 지원을 이어갈 수 있을지. 세계적인 식품 기업들을 보면 그 어떤 산업보다 매출이 높잖아요. 전북에도 관련 식품 기업들은 많지만 이름을 알만한 곳은 몇 곳 없는 것 같아요.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지원한다면 청년 인구 유출 감소 등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북은 농도이고 이미 농촌진흥청이나 농수산대 등 관련 기관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전북에서도 관련 산업 육성을 최우선 정책으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해에는 이런 농식품 분야의 강소기업이나 창업하는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또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나 고급 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해서 농식품 분야만큼은 전북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생명 식품 산업이 결국 1차 산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농민들이 생산한 작물이 지역의 관련 기업들과 연계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농업의 가치를 이어가고 기업들도 지역 상품을 이용한 연구개발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전북 농생명 식품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토론해보죠. 전북 바이오 융합 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 안진영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농경기유통학부 식품유통학과의 송춘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송 교수님, 우리가 이제 농생명 식품 바이오 이걸 기치로 내걸었는데 1차적으로 보면 농업을 이제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1차가 이제 뭐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2차가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고 3차가 이제 뭐 체험도 하고 관광으로 연계시킨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의 어떤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올라와 있을까? 여기에 맞게끔 우리 농생명 산업 수도로서 가는 방향성이 지금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없어 보이는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농업하면 가장 전통적이고 낡은 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농업에 대한 많은 인식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혁신이 일어날 유일한 분야가 바로 농생명 분야다라고 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그 투자자인 진 노처스 같은 경우는 돈을 흐름을 보려면 MBA 과정보다는 오히려 농업에 관심을 가져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계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이 있는데요. 사이먼 쿠즈네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업을 발전시키면 후진국도 중진국은 될 수 있지만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농업 농촌을 같이 발전시켜야 된다. 예. 그다음에 농업 농촌 이 부분을 통해서 식품이라는 부분이 요즘에 4차 산업혁명에 가장 각광받는 분야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뭐 식품 시장이 얼마나 되겠어 하신 분들, 자동차 시장의 3배 이상이 되는 곳이 식품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식품의 중요성을 여러 이제 전문 학자들 또 기업가들의 말씀을 통해서 더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이제 기업 협의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국가 산단이고 국가식품 클러스터입니다. 그만큼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에 협의회장을 맡으신 분으로서 이 지금의 방향성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실감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 기업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진 전북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한 그
식품 경쟁력 강화에 대한 중심축으로서 저희 나라가 뭐 IT나 자동차나 이런 그 앞서가는 부분도 있지만 예. 실제 식품 산업은 굉장히 그 낮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돌이켜 보면 2007년도에 그거를 이제 FTA 이런 뭐 국제적인 시견 환경이 있어서 그걸 출발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원래는 목표가 이제 동북아 시장, 식품 시장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2단계 사업이 되면서 글로벌까지 이제 넘겨보는 예, 네.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국가식품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식품 산업의 근거지이자 메카가 지금 현재 되고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 전국에서 이제 입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유일한 곳이잖아요, 익산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본다면 네. 예. 너무 늦은 게 아닌가. 그 식품의 중요도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께서는 낮게 아직도 분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만큼 가능성은 높은 분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님 오셨는데요. 일단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 원장님은 이 농생명 식품 산업 바이오 관련해서 방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 진흥원이 먼저 역할을 전라북도에서 크게 하면서 아까 예. 이제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이제 기획해서 국책 사업으로 전라북도를 유치했었던 그 역할을 했던 게 저희 진흥원입니다. 그렇군요. 예. 200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전라북도의 전략산업 중에 어떤 부분을 특화시켜야 할 건가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그것 때 같이 이제 기계 자동차하고 바이오 산업이 제안이 되었고요. 바이오 산업 중에 이제 전국의 다른 지역의 바이오 산업과 차별성을 봤을 때 산업 구조상 식품을 좀 집중으로 하는 지금 현재 표현으로는 그린 바이오로 분류가 되는 요 바이오 생명 산업이 전라북도가 이제 우수한 좀 그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육성을 시작을 하면서 지역 안에 있는 기업들을 성공조화시키는 부분 이외에 여기에 식품 제조 업체들이 원료부터 시작을 해서 생산, 가공, 유통까지의 전진 기지로 전라북도의 기반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안을 농림부에 넣었었던 게 그때가 이제 식품 클러스터였고요. 그게 예. 잘 되어서 국가 식품 클러스터로 이제 확대가 되어서 저희 진흥원에서 몇 년 동안은 그 TF 팀이 저희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거기가 이제 분리가 돼서 국가식품 클러스터로 이제 과천의 사무실로 갔다가 익산으로 확정되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아까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식품 산업의 중요한 부분에 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이 사업화 영역에 들었을 때 기업이 스스로 다 하는데 한계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제 초기 단계에서 제품을 같이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제품은 있는데 품질을 고급화시켜야 된다든지 균일화시켜야 된다든지 또 그다음에 판로와 관련해서 또 많은 부분들의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국내 쪽의 판로 확대 요즘은 나아가서 세계적인 시장을 놓고 판로 확대까지 저희가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공급에 대한 정말 또 고충들이 커서 거기 현장에서 필요로 한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고 고민인 부분은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이렇게 유치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 차세대 바이오의 국가산단을 또 하나 바이오 영역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워낙 열정적으로 기획을 같이 해주고 계셔서 예. 내년에 좀 가시적인 성과로 인사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하고 어떤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이런 이야기는 좀 알겠는데 바이오 얘기하면 우리 도민들은 그린 바이오, 바이오는 뭘 얘기하는 걸까? 바이오 산업이 그렇게 앞으로 가능성이 높은가? 뭐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명 자원을 인간의 활동에 생활에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쉽게는 우리가 먹고 그리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필요로 한 것들 그게 이제 그린 바이오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자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뭐 동물용 의약품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그린 바이오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건강 지향적인 부분에서 치료라든지 회복이라든지에 관련된 이런 제약과 의약과 관련된 부분이 레드 바이오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천연 자원들을 가지고 가공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소재를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러한 부분이 이제 바이오 에탄올이라든지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해서 이게 화이트 바이오로 분류가 되고요. 예. 요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맞춤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식품, 의약품 이러한 것들이 개인 맞춤형으로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들이 집합이 되고 또 적용이 돼야 되는데 디지털적인 부분 그래서 제4의 바이오 영역으로 디지털 바이오까지도 요즘은 영역으로 포함을 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오든 식품이든 관련된 기업들이 어쨌든 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진영 회장님을 비롯해서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실제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현재까지 입주율이 한 80%고요. 예. 135개 정도가 현재 입주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예. 거기에는 이제 계약과 착공과 준공이 좀 나눠지는데 예. 계약한 기업이 130개니까 그 130개 기업은 다 입주를 해야 됩니다. 예, 향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준공이 되겠군요. 여기는 다 분양이기 때문에 예, 네. 다 들어야 되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정부에서나 이제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이제 그 진흥원이 이제 돼 있고요. 예, 그 예. 진흥원을 필두로 해서 12개 지원실이 있습니다. 뭐 소스화 센터랄지 패키징이랄지 예. 기능성이랄지 품질 안정이랄지 그래서 기업 식품 기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제반 그 서포트 할 수 있는 시설들이 12개의 시원들이 있고요. 현재 이제 16개까지 이제 확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문화 관련해서 푸드파크랄지 이제 그 국민과 더불어서 시민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식생활 관련된 문화도 같이 이제 첨가시키려고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어떤 식품 제조 기업의 어떤 클러스터로만 생각했습니다만 방송을 하다 보니까 패키징부터 시작해서 여러 연구 R&D 뭐 지원하는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곳 집적화가 바로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송춘우 교수님 어떠세요? 우리 지역에 이런 국가산단,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들어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우리 지역에 이런 국가식품에 걸맞는 농생명, 바이오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이제 대학에서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학의 역할은 역시 지역 기업이 원하는 그 인력을 배출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전북대학 농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앞서가 있는 부분인데요. 식품산업 보면 라면 하나에 그 2,000원 정도밖에 안 가는데 예.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렇게 좀 평가를 절하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은 네슬레라는 기업인데요. 맞습니다. 식품 기업 중에. 예, 네슬레는 우리나라 보면 삼성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의 한 해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한 10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식품 기업의 매출액은 7조 5천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요즘에 가장 우리나라는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하는데 반도체를 포함한 IT 부분이 약 3조 8천억 달러 듭니다. 그래서 이 IT 산업 시장보다도 한 2배 정도 되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자동차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동차 시장에 비해서는 한 2.5배 정도 되어집니다. 예. 근데 기존의 자료 보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실질적인 차이는 한 2배 정도 그 정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식품 산업이 그러면 제조업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느냐 보면 17% 정도 되어지고요. 예. 전라북도는 22% 정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예. 전라북도에 식품 기업이 뭐가 있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할인 정도 예. 뭐 이렇게 예를 근데 들면 우리가 그 매일 먹는 즉석 식품 중에 하나가 만두가 있는데요. 예. 만두 같은 경우도 전국 생산량이 1위가 전라북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야. 그다음에 그 연말이 돼가지고 막년회를 많이 하실 텐데요. 예. 거기에 꼭 맥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맥주 생산량도 전국 1위입니다. 청주가 사실이죠, 그 사실. 예. 청주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생산량이 94%입니다. 그다음에 순창이 있기 때문에 고추장, 뭐 과실조, 양조간장 부분에서 이르고요. 특히 식품 첨가물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강세를 보이는 곳이 전라북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 쪽에 대학이 얼마나 적절한 인재를 배치할까 하는 부분 쪽에 요즘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서도 민선 8기 들어서 농생명 산업수도라는 걸 맞습니다. 부르거든요. 예.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까지 하는 기업까지 육성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에 지역 혁신 부분 쪽에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이즈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맞아요. 라이즈 사업은 도가 중심해 가지고
기존의 대학은 일정 부분에서 산업 현장하고 좀 괴리가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이걸 맞출 것인가 아. 산업계와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전북대학 경우도 최근에 가장 좋은 일이 있었는데 글로벌 30 선정됐죠. 예. 그 내용에서 보면 지역과 어떻게 함께 상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식품 산업 부분 쪽에 인력 육성 부분에 굉장히 모든 돈에 있는 대학들이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시장, IT 시장보다도 무궁무진하고 규모가 캐파가 굉장히 큰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식품이라고 하는 시장의 인식은 왜 현실화되어 있지 않을까? 잘 몰라서일까?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인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그 진짜 기업을 입주하고 기업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 이 산소나 물 같은 경우는 주변에 흔하니까 예. 고마움을 모르거든요. 우리가 잘 식품이라는 걸 쉽게 정하면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음료랄지 뭐 그렇죠. 이런 게. 먹고 마시는 게 식품인데 그게 이제 일반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죠. 그걸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일반 식품에서 건강으로 가고 건강에서 뭐 이제 기능식품 그다음에 메디칼 푸드로 가고 또 고령화 친화식품도 가고 이런 부분에서 예. 실제 이제 옛날에는 퀀티티를 따지고 이제 양을 따졌으면 지금 이제 질로 가는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 질에 따라서는 이제 체계화시키고 뭐 시스템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게 이제 좀 소홀히 했던 거죠. 그게 또 이제 식품 산업으로서 한 개의 산업의 축으로서도 부족한 면이 많았죠. 이제 뭐 IT랄지 자동차랄지 우리가 이게 문명이라는 그런 걸 따다 보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갈 수가 있는 그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품 네. 요거에도 좀 등한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전라북도가 그 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식품 산업을 이끌 수 하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사실 교과서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은미 원장님 불이 나오고 인간이 불을 사용하고 도구가 나오고 하면서 인간이 진화했다고 하잖아요. 요리가 발달되면서 이제는 그 요리라고 하는 식품 먹거리가 이제 중심에 서고 있다. 이거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바로 우리 전라북도가 농생명 산업수도라는 이름으로 특별자치도로서 새롭게 거듭납니다. 농촌진흥청이 와 있고 연구기관이 다 들어와 있고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고 우리 원장님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인프라가 이제 가장 빵빵한 곳,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곳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전북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생명경제 선언이 그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다 기획이 되고 지금 제안이 되어 있고요. 예. 이제 조만간에 이제 출범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실생활 안에서의 뭐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이제 첨단화 가는 거에도 그 시장의 고부가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예. 일단 그 부분에서 전라북도는 이미 많은 부분에 기반적인 인프라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특화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나라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이제 여러 지표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식품과 관련된 시장은 일반 식품 그리고 어떤 기능성 식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성장률이 다른 산업군 대비해서 엄청 높은 성장세를 그래요?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보통 일반 식품이 한 7% 정도의 꾸준한 성장세가 있고 기능성 식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예. 건강을 생각하는 전 인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의 10%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미리 준비하고 그 고부가성이라든지 또 식품에 있어서의 하나의 좀 특징이 소비자들이 몸에 그 섭취하는 기준이 몸에 좋은 것 그리고 플러스해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것 그리고 기호성까지를 따져주는 게 이제 부가가치의 그 방향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도내 제품들도 보면 기존에 그냥 벌크한 타입으로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던 방식이 좀 더 편하게 요리를 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좀 더 완성된 기호도로 기능성 제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뒷받침이 되고 그런 것들이 농진청부터 식품연구원, 저희 같은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그리고 대학의 연구소 뭐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을 해서 조금 더 고부가가치적인 시장을 확실히 전라북도가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발효식품 엑스포도 주관하시죠? 네네. 예, 해마다 가보면요 사람들 엄청 많이 오세요. 그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가 보면은 다
그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식품들을 보면서 구매력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야 이제 인식은 많이 높아졌구나. 아울러서 이제 어떻게 보면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가정용 간편식이라고 그럴까? 또 초고령 사회 혼자서 식사하시는 혼밥 이 젊은 세대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르신들까지 그런 걸 보면 앞으로의 추세도 역시 이 식품의 어떤 질, 아울러서 또 디자인 어떻게 또 구분하는가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아울러서 좀 병행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지금 우리 원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식품 기업이 가운데가 있으면 그걸 서포트하는 이제 기원 기관이 이제 설립돼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기업들도 이게 요즘 보면 저희 그 국가산단 그 클러스만 보더라도 바이오 쪽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 쪽에 있는 기업들이 코로나 때나 그 이후에도 매출 성장세가 거의 뭐 2배씩 일어나는 그래요? 기업들 많고요. 예. 지금 현재 들어오는 기업들도 뭐 지금 실제 그 바이오 기업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중공업 기업도 이제 유바이옴이라고 또 바이오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인간 이런 그 생활 패턴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가정 편의식 HMR이랄지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이랄지 또 그다음에 기능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R&D 쪽으로 부각시켜서 먹고 건강하고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습성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의 예, 환경 예. 습성. 그리고 우리의 식품의 우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가치도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이제 민선 8기가 출범해서 가장 큰 성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북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농생명 산업 수도를 핵심 시책으로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132개 이제 조항을 통해서 국회 통과가 됐고 또 대통령의 제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제 2024년 1년 동안 교수님 준비할 게 많잖아요. 예. 그 가능성을 이 식품과 연관지어서 농생명 산업 수도로서 가기 위한 발걸음을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세 분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청에서는 그 지역 특히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굉장히 그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가 국가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이 익산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부분하고 기존의 전라북도에서 육성시키고 있는 소규모의 가공식품 부분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렇죠. 같고요. 예. 여기에 안정적으로 그 원료를 조달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도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료 전달 예. 체계. 식품 기업들을 보니까 요즘에 모든 장사나 어떤 제조업을 하려면 가장 어려운 게 인건비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밖에 안 된다 그래요. 실제로 그다음에 높진 않네요. 그 수입 원재료 부분이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고품질 국내 원료 부분 가지고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체계 부분도 우리 농식품 그 산업 수도 육성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곡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고민은 조금 적은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됐을 때 식품기업도 성장을 하고 지역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식품 먹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인구는 보면 202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동안요. 전 세계적인 인구가 7천만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7천만씩 증가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2022년도에 그 농식품 수출액이 120억 달러입니다. 라면만 해도 7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대기업들은 식품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식품은 국기고고 맞습니다. 과거에 어떤 국가 이미지가 왜냐하면 네슬레는 스위스라는 데가 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스의 이미지가 네슬레 사업기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류 바람이 불면서 우리나라 농식품이 굉장히 인기 있거든요. 작년도 12월 달에 그 구글에서 레시피 부분의 검색어 1위가 비빔밥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상시 아니라 제일 많이 그 클릭하는 데가 인도랍니다. 인도, 캐나다, 필리핀 같은 외국에서 온 거거든요. 이만큼 우리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적인 부분에서 우리 한식 부분을 굉장히 그 정말 세계화시키는 데 가장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농식품을 발전할 수 있고 식품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생명 산업이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농이 앞에 있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1차 생산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2차, 3차, 6차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1 곱하기로 가면 1이 0이면 0이 돼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은 식품 클러스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이쪽으로 본사를 완전히 이전하면서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전량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1차가 좀 탄탄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농산명 산업의 수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단계는 같이 가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특제도의 개념이 지금 핵심 시책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북 특별자치도에 관련해서 여러 이제 위원회가 좀 있는데요. 예. 그 총리 산하의 민간지원위원회가 특별자치도 관련된 모든 법안이라든지 운영 계획에 대한 최종 심의 기구인데 제가 그 위원회에 본위원 활동을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방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슈가 됐었던 그 원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지 특례와 관련해서 지자체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단체장에게 권한을 좀 이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요구를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뭐 장관께서도 적극적으로 뭐 그때 이야기를 하셨던 바 있기 때문에 전북 특별자치도 법안 중에는 이 농지 특례와 관련된 부분이 권한이 좀 넘어오면서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농생명 경제에 대한 우리 선언적인 부분에 연결을 해서 또 하나 전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식품 시장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이제 첨단화되는 부분에 푸드테크 아까 여기 나왔었던 메디푸드라든지 대체 식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메디푸드나 대체 단백질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아직은 우리나라의 그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안에 규제에 허락이 안 되어 있어서 상용화가 안 되는 그 한계에 좀 부딪혀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좀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특별자치도 안에서만이라도 이러한 규제들을 좀 풀어내서 테스트베드화해서 상품의 시장성을 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그래서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자원의 역량을 기회로 한번 삼아 볼 수는 있지 않겠냐. 저는 강한 희망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계속 노력을 해서 권한으로 이양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특히나 이 식품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실적으로 이제 그 상품을 그 식품을 제조하고 만드는 그 순수한 아파트로 타면 입주자 의미를 사실 보면은요. 예. 이제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셔널이라는 걸 관점에도 두 개를 보면 일단 전라북도 측면에서는 이제 그 국가선단에 들어오면 인력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뭐 전문 인력도 좋지만 절대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전주를 중심으로 이제 뭐 군산, 익산이 있지만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가 전라북도나 충북이나 강원도가 두드러지고 27만, 30만을 하이하고 전북만 이제 전주만 좀 이제 인원이 있는데 그래서 인력 구조가 굉장히 문제고요. 그 인력 구조에 따른 이제 교통이랄지 인프라가 사실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저희도 이제 그 이제 농산물 그 원료중개센터라는 걸 운영해서 각 지역에 이제 농산물을 수급하려고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실제 회의를 하다 보면 법과 주먹은 그 약간 그 분리성 있듯이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기업이 이제 뭐 김치가 필요한데 뭐 우리는 10톤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이제 한개 농가가 그 때와 시기와 그 농가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 중간 기업이 끼어서 농협이랄지 어떤 그 관련 단체가 끼어서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실제 현실에 가보면 그게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실제 기업들이 다른 곳에 전남이나 강원도나 충북에 가서 원료를 수급해 오는 경우 그걸 모아서 해야 되는데 뭐 저희 커피도 그래요. 케냐 같은 경우는 한 컨테이너 갖고 오는데 약 16개 농가가 있어야 됩니다. 한 개 농가가 약 20톤을 못 맞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은 1톤, 2톤 그 모아가지고 오는데 이 전라북도 꼭 그런 형태예요 지금. 그래도 그거는 전라북도에서 어떤 농생명 중심의 어떤 도로 나서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그 관계기관에서는 정확히 점검을 해서 그 중개기관을 실제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래도 이제 만들어서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케팅인데 마케팅. 그게 이제 내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한 수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AT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관련 기관에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세미나도 하는데 이게 저도 사실은 수출이 부산으로 오더라고요. 부산으로 수입을 할 때는.
근데 사실 새만금에 관련돼서 기업들이 정부에 들어가지고 수출을 하면 결국 물류하고 교통인데 그게 또 다 밖으로 가야 돼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형식은 여기 있지만 내용은 다 이게 밖으로 나가는 형태예요. 그거를 한번 아까 인력 구조랄지 농산물 수급이랄지 그다음에 교통의 인프라랄지 내수 마케팅이랄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기관을 전라북도에서는 심중히 생각을 해보고 예. 그거에 대한 걸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품유통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교수님. 최종의 컨트롤 타워가 그것을 조망할 수 있고 연결 체인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미 이제 뭐 물류비 그러니까 물류 창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전북은 또 그 다음 단계를 쓰지 않아도 되는 낭비라고 하면 지출 부분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처음에 유치할 때 계획서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예. 가장 신청하면서 어필했던 부분이 전라북도의 1차 가공물을 굉장히 많이 공급할 수 있다. 예. 농가 소득을 그에 따라서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 이후로 유치가 된 이후로 그 기본 베이스에 대한 고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행정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생산자, 농협, 행정이 일체화가 돼야 됩니다. 예. 국가 기관이지만 국가식품 클러스터는요. 거기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부가치를 얼마든지 더 많이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될 것 생각이 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RIS나 라이즈나 글로컬 이게 뭐냐면 지역 혁신 사업인데 함께 한번 해봐라. 지역 행정과 대학과 기업 그리고 생산자 이제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농생명 산업 수도로 가는 데 있어서 기업에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정말 기업이 입장에서 보면 이 중요한 밸류 이 체인이 안 돼 있는 부분 이것을 도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것은 이제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어떤 페이퍼 형식 이게 많다 보니까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 뭐 생강이 원료로 한다. 생강하는 기업이 그러면 생강도 봉동도 있고 사실 나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또 안동도 생강을 나거든요. 네. 이제 경북 안동도 나는데 사실은 기업들은 원료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퀄리티를 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왜냐하면 결국 소비자들이 또 먹어야 되기 네네.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이게 원활하게 수급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전라북도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한 것처럼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쌀농사를 짓는 분이 쌀값이 계속 오르지 않으니까 정부가 대체작물 지으라고 해서 논콩을 져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니까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농민의 몫으로 돌아오는데 또 재보험은 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에서 어떤 작물들을 계획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한번 도 차원에서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저도 평상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는데 역시 그런 말씀을 해준 것 같습니다. 지원 기관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장님 계시는 곳도 그렇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게 기업을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정말 사업화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되는 사업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존에 뭐 그런 기능들이 조금 약했었던 기관들도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긴 했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서 저희는 기업의 이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걸 2023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었고요. 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이 단계별로 개발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는 판로와 관련된 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시장에서 봤을 때 패키지에 대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기도 하고 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른 부분인데 이거를 일괄적인 프로그램에 기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진단을 하고 그 기업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아까 뭐 디지털 바이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건 디지털 서포트라고 하면 서포트라는 개념으로 기업을 진단을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걸로 정말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서 지원한 업체들이 한 30% 정도 성장을 하는 성과를 좀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업에 맞춤형으로 가는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뭐 쉽지 않긴 하지만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갈 이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안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런 부분에 이제 유통 쪽 그 물류와 관련된 이 부분인데요. 그건 저도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송 교수님께서도 국가 그 클러스터 지금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인데 이게 출범을 할 때 기획에 참여를 하셨을 거고 맨 처음에 그 아주 러프한 상태에서 제안에는 그 물류를 다 집어 넣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라북도의 입장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최종 다른 기능하고의 차별성과 이런 부분 때문에 최종 이게 제외가 되면 다시 2차 계획에 집어넣고 세 차례까지 제가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종에서는 좀 빠졌었던 아쉬움이 있고요. 이거는 뭐 방법이 있다면 전라북도에서도 뭐 도차원의 방법을 내기도 해야 하지만 뭐 클러스터 진흥원 자체에서 국가 건의를 좀 해보시는 것도 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기업은 영세하고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 맞는 필드에 걸맞는 실무형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춘우 교수님, 우리 완주 용진에서 시작한 로컬 푸드가 이제 전국에 뭐 다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미 경험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지금 하신 말씀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식품기업은 약 3만 1,000개가 있는데요. 예. 굉장히 영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인에서 10인 이하가 전체 8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으로 보면 생산액으로 봤을 때는 8.3%밖에 안 됩니다. 예. 80%가요. 그다음에 500만 이상의 기업 수가 59개소가 있는데 0.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매출액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로 들어서 보면 전라북도가 특히 로컬푸드의 1번지이기 때문에 6차 산업이 굉장히 많이 육성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6차 산업으로 성장한 식품기업 부분들을 어떻게 더 정말 국제적인 기업,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울 것인가 여기에 고민이 더해진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도 아주 강한 기업이 나올 것 같고요.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시장은 굉장히 적지만 곤충이라는 부분도 대체식품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인데요. 전라북도가 경상남도에서 두 번째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분야에서 굉장히 적지만 건실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한테 더 핀셋 지원이 되어진다 그러면 정말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는 산업화 속에서 어떤 대형 브랜드, 명품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소비로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식품이라는 것은 새롭게 거듭나는 지금 작지만 영세하지만 경쟁력은 아주 우수한 이걸 어떻게 알릴 것인가, 소비자가 그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노력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정 냉장고를 열면, 냉동실을 열면 다 그 브랜드가 다 제각각이고 대기업 브랜드가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게끔,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어떤 브랜드를 인식하는, 또 우리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우리 전북에 인증을 해준 바이 전주, 바이 전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력이 신뢰로 좀 이어지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저희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90% 80% 가까이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인원이 적다고 해서 뭐 경쟁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어머님들이 떼서 밥하는 밥이 맛있고 쿡쿡 밥솥에서 하는 것보다는 맛있듯이 사실은 어떤 장점도 많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브랜드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이 브랜드라는 것은 규모의 가치인데 그게 기업들마다 나름대로 고정부터 하는데 그것은 이제 각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홍보나 이런 마케팅 이런 부분 지원 부분에서 어떤 브랜드를 육성시켜주고 그 속에 브랜드 속에서 기업들이 따라가는 그러면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 색깔을 갖고 가는 그래서 적은 기업도 강소기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가지만 실제는 저희 입주 산다는 기업도 사실은 국가식품 클러스터도 현재까지는 100%입니다. 중소기업이. 그렇죠. 내년에 이제 하림이 이제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이제 착공을 하는데 현재는 중소기업이 또 거의 100%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속에서 볼 때는 어떤 기업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나름대로 자기 자생력을 가져야겠지만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농림부랄지 전북도랄지 관련 기관의 어떤 그런 동행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브랜드를 경쟁화하는 데는 엄청난 수고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 내지는 바이 전북 이 정도의 이름의 브랜드 속에서는
각자 도생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그걸 많이 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도민의 한 사람을 보면 원장님 100대 기업의 본사를 전북에 둔 곳이 한 곳도 없고요. 1000대 기업 중에 11개가 이제 본사를 이렇게 전북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 규모의 어떤 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이 식품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의 규모를 보았을 때 전북에서 작지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굳이 100대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힘이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계속해서 좀 더 활성화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기업의 구조는 1,000억짜리의 규모를 갖는 기업이 한 몇십 개 나오는 이런 구조를 목표로 두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식품과 바이오 분야에서요. 네네. 예. 이미 그 일선의 선 몇 개 업체들이 이 페트롤 전북의 히든 챔피언을 제가 거쳐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한 스토리를 쭉 듣다 보면 그 어디 20년 전 어디쯤엔 저희 기관이 저희 바이오 융합산업진흥원이 같이 동고동락했던 시기들이 있고요. 저는 앞으로 그런 규모화된 중소 강소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기업 이제 단계별로 맞춤형에 대한 부분 지원이 매칭이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완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중소기업이 각자 가질 수 없는 브랜드의 파워를 같이 공공해서 좀 거들어서 좀 힘을 좀 보태면 좋겠다라는 거는 실제 저희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예. 이 프로그램들로 이제 수도권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여기에 갔을 때 저희는 전체 뭐 한 20개, 30개 정도 부스를 운집을 시켜서 거기 안에서 컨셉을 놓고 바이어들을 쫙 초청을 해서 그 안에서 제품들의 다양성을 다 노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후속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출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계속 가고 있어서 지금 이제 말미에 좀 설명을 이 시간을 주실까 싶어서 근데 지금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에 이렇게 진행되는 많은 지원 사업들을 시책 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4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1월 18일 날 특별자치도 출범식을 하고 난 다음에 딱 일주일 후에 저희가 시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안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필요로 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담아서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도내 유관 기관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다 집약을 해서 활용하시기 편하게끔 정보화시켜서 전달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많이들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송 교수님께서 이제 기업하고 원물하고의 이렇게 매칭 부분인데 그 프로그램 안에 보면 농기업 상생협력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조합하고 이거를 제조 가공하는 업체하고 매칭을 시켜서 기업 입장에서도 또는 출하하는 그 조합 입장에서도 필요로 한 예산 범위 안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매칭도 해드리고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있어서 그 시책 설명회에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보를 좀 교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안진희 회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나오신 기업 중에 경기도 광주에서 내려온 연이라는 회사가 매출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1,000억 기업들이 한 수십 개가 우리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힘만 가진다면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런 기업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최초에 5년 전에 입주한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00억이 넘어가 버렸고 원래 120억 정도 제가 기억으로는 중국시 때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바이오를 탑재를 해서 이제 매출이 이제 뭐 급성장한 케이스고요. 또 이제 지금 들어온 중소기업들도 대부분이 이제 500억이나 1,0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전라북도의 인프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으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AS랄지 물류랄지가 편한데 여기는 거꾸로 물류비가 2배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실제 현실적인 부분이나 사실은 발의 가시처럼 그런 것들을 기업들한테 사실은 받아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들어와서 기업하기 좋은 곳이 돼야 되는데 오므로써 이게 더 불편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많은 대책도 했지만 기업들하고 상생하면서 수시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서 그거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됐다가 재가동하는데 블록 생산 정도만 하는데 우리가 물류비도 지원하고 도에서 엄청난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업에 초점을 너무 맞추기보다는 기업 유치에 너무 맞추기보다는 지금
입주해 있는 향토 기업이든 지금 다시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포커스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 이런 말씀일 것 같은데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세계적인 식품 기업들은 그 위치가 항만이 있는 곳이나 예. 아니면 대규모 소비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 식품 클러스터가 익산에 위치를 시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류라는 부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걸 육성시키려면 물류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실을 수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식품 기업을 좀 더 키우려면 우리 전북의 차원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감소가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세계 시장을 나가야 하거든요. 근데 세계 시장을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 음식 부분에 세계하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 음식, 식품은 정말 좋은 거다. 내가 꼭 먹여야겠다는 부분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지금 그 농생명 식품산업 육성 부분의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글로벌 K 메카 육성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음식의 세계화로 성공한 나라는 일본과 태국을 꼽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한 단체에서 한 재단에 됐습니다. 쿨제파이라는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했고요. 태국 같은 경우도 태국 왕실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10여 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세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 전라북도가 한류의 어떻게 보면 전통 문화의 중심지고요. 전라북도에는 무형문화원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과 협조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이런 우리 K푸드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센터를 유치시켜야 되고 예. 여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예. 되어집니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데 그 한국의 중심이 어디냐? 우리는 전북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중심에 식품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좀 세계화로 가는 산업화.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가 조금 더 세계적인 무대.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만의 무대, 우리 도민들의 무대가 아니라 이런 좋은 장점을 살린 어떤 세계적인 무대로서의 축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코로나19 상황에 한 2년 정도 이제 개최를 못했다가 이제 한 2회 정도 다시 오픈을 하면서 다시 한류 그리고 K 그 푸드하고 연결된 부분에 그 해외 반응에 좀 뜨거워지는 거 느끼고 있고요. 예.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외와 관련된 그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는 거를 지금 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LA 쪽하고는 작년에 진행했었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좋아서 또 올해는 그 한상 비즈니스 대회도 그렇죠. 10월 그게 그 발효식품 엑스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치 활동이 예. 확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연계 활성화시켜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도록 좀 사전에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계적인 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열린다면 기업들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그 국가식품 클러스에서도 10월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행사가 국가식품 클러스로 다 세미나랄지 그 식품 행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적 아까 그 네슬레랄지 이런 그 유수의 기업들도 이제 그 클러스로 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지만 전라북도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식품 산업의 메카로서 전라북도가 한 발 내디뎠는데 그 내디딜 때 이게 지륵밭이 아니고 정말 탄탄대로 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기업이 좀 디테일하게 좀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전북의 성장 동력 농생명 식품 산업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 안진영 회장,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식품유통학과의 송춘우 교수,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이은미 원장님. 정신없이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 벌써 단계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와 농생명 산업 그리고 식품, 바이오 뭐 어떻게 돈이 되고 기업이 되고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던 분들께는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들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시장의 규모나 무대가 굉장히 넓고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춘우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예, 농업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한다면 농촌 문제는 바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식품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유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성장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디테일하게 파악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행복하다
하는 걸 느낀다면 다른 기업들도 연이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인구 유입 정책, 새로운 기업 유치 정책과 플러스해서 기존의 우리 농업민 그다음에 식품기업에 좀 더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안진영 회장님. 네, 저는 이 자리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1단계가 이제 그 완료가 되는 시점이고요. 이제 2단계가 이제 또 65만 평 정도가 이제 또 부과가 됐는데 전국에서 이제 기업들은 앞으로 향후에 7년에서 10년 안에는 계속 전라북도로 지금 식품기업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런 들어오는 기업이 그 전에 들어왔던 그 미진했던 부분에 기업들이 느꼈던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R&D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제 제가 피로 협회장으로서 느끼고 실제 기업들한테 이제 면담에서 느끼는 부분은 저는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이제 교식주라고 하거든요. 교통, 물류와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예. 그다음에 주거예요. 근데 근로자들이 이제 어떤 아파트나 큰 규모가 필요한 게 아니고 5평이나 6평 규모의 작은 원룸 오피스텔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인구 유입을 하기는 힘들고 다른 지역에서 인구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예. 전부 말씀드린 생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교식주라고 보거든요. 교통이 없으면 접근하기 힘들고요. 인력이 없으면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고 그게 이제 먹고 자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R&D가 필요하고 이제 뭐 마케팅이 필요한데 그 기본적인 게 봉착이 되다 보니까 전북에서는 기업이 전국에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정착화 시키려면 그런 물밑에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한 작업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게 지금 저희가 1호기업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항상 느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업들이 많이 좌절하고 느끼는 부분이 그 기본적인 것부터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식주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통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시도를 넘어서 그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거 공간. 지금 현재 그 세 가지가 인구 유입에 따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가끔 용산역을 가면요, 이곳이 기차역인지 지하철역인지 쇼핑하는 곳인지 만남의 장소인지 모를 정도로 다기능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용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 교통복지가 약속이잖아요. 언제든 내가 거기에 몇 시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 사실 익산이라고 하는 곳이 교통의 중심지라고는 하나 지리적으로 보면 그런 망이 제대로 깔려있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타 지역에서도 출퇴근을 가능한 익산의 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그렇죠. 도내도 마찬가지고. 저 며칠 전에도 익산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원료중개 센터랄지 뭐 그리운 바위도 유치시키고 그랬는데 예. 익산시 나름대로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시와 군을 넘어가려면 전북도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는 정말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식주 오늘 또 새로운 의미를 들었습니다. 이은미 원장님. 네,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라북도의 큰 기회입니다. 그리고 특히 농생명 식품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제1의 힘을 합칠 수 있는 하나의 모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부분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같이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가 이제 지방시대를 열었는데요. 지방시대에서는 몇 개의 특구에 관련된 제안들이 지금 지역에 이제 기회들과 또 넘어갔는데 그 안에 기회특구, 교육특구, 문화특구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만의 특색을 내세워서 기존에 강했던 부분을 기회특구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잡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뭐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기관, 대학, 언론 모든 힘이 다 같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예. 똘똘 뭉친 하나의 농생명 경제를 성공시키는 신화를 이뤄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그런 노력의 자세가 있어야만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100년 그동안 소외됐던 우리 전북에서 이제 우리가 중심이 되는 전북으로 그 농생명 산업과 식품, 바이오가 한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 보시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농경기유통학부 식품유통학과의 송춘우 교수,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안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